안녕하세요. 지독한 사람입니다. 사무실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야외에서 첫 영상을 찍어봅니다. 혹시 제 뒤로 파랗게 이렇게 하늘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방향 전환을 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잠깐만요. 나무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데, 나무 사이로 좀 하늘, 태양 빛이 보이시나요? 네, 하늘이 이렇게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가을 하늘입니다. 정말 가을이 완전히 이제 곁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네. 촬영 중에 영상을 전환하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아무튼 이렇게 좀 서툴게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여러분들께 책도 소개하고 하는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그러면 좀 이따가 다시 책 소개하는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앞에 영상에 가을 하늘이 너무 청량하고 또 예뻐서 야외에서 한번 영상을 찍었는데 목소리가 잘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주변에 소음이 좀 많아서 목소리가 잘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가을이 어느새 저희 옆에 이제 다가왔고, 천고마비의 계절, 독서의 계절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날씨 바람은 굉장히 좀 서늘하고 햇볕은 좀 따갑긴 한데 완연하게 이제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다시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을 찾아뵌 이유는, 그동안 제가 가끔 이렇게 책 소개 영상을 보내드렸었는데요. 제가 읽은 책들을 쭉 이렇게 소개하는 영상들을 보내드렸습니다. 대부분 자기계발에 관련된 책들도 있었고, 또 어떤 책은 영성에 관한 책, 어떤 책은 문학서적도 있었는데요. 책 소개하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 분들이 잘 설명들을 하고 계시고 소개를 하고 계시고 또 좋은 책들 많이 소개를 해주셔서 참 도움들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와는 좀 더 차별되게 뭔가 다른 컨텐츠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뵈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 집에 민음사 세계문학전집이라는 책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거의 한 400여 권 가까이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1권부터 200권까지, 1편부터 200편까지 200권이 저희 집에 민음사 세계문학전집 책이 있어요. 아이들 어렸을 때 아내가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읽게 하려고 책을 사놓았는데, 아이들도 아마 거의 지금 안 읽은 것 같고, 저도 그 200권 중에 한 6, 7권 정도 이렇게 읽지 않았나. 그것도 최근 이제 2, 3년 전부터 제가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책을 잡아서 읽었는데 많은 책을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이 200권을 다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면 문학전집, 그 민음사 문학전집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책을 좀 소개해 드리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민음사 200권 중에 읽은 책이 1편, 2편이 이제 변신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데미안, 조지 로웰이 쓴 1984, 동물농장, 그리고 달과 유펜스라는 책도 읽었었고, 또 생각나는 책이 헤르만 헤세 데미안은 아까 말씀을 드렸나요? 그리고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이 시타르타라는 헤르만 헤세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을 읽었는데요. 따져보니까 한 6, 7권 정도 이렇게 읽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 문학전집 속에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책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든지, 우리나라 소설 춘향전도 있고요. 무진기행, 또 삼국유사 이런 책도 있고, 보바르 부인 이런 책도 있었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200권을 매일 한 권씩 읽는다고 하면 200일이면 1년 안에 책을 다 읽을 수 있겠죠. 이제 어쨌든 저는 그 민음사 200권을 다 읽고 싶은데 하루에 한 권을 읽는다는 거는 조금 무리인 것 같고요. 만약 이틀에 한 권이 읽는다. 이틀에 한 권도 뭐 쉬운 일은 아닌데 이틀에 한 권 읽는다고 하면 400일, 1년이 약간 넘는 기간 안에 다 읽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런데 이걸 얇은 책도 있고 또 굉장히 두꺼운 책도 있기 때문에 이틀에 한 번도 힘들어서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 읽는다 그러면 1년에 약 한 50권 정도 읽게 되는 거죠. 200권이니까 그러면 4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이 200권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또 그 다음에 계속 나온 뭐 추가로 한 200권 정도 총 400권의 책을 읽으려고 하면 한 일주일에 한 권씩 읽는다고 쳐도 약 8년의 시간이 걸리는 그런 긴 여정이 필요한 그런 책 읽기가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책들도 읽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민음사 이 문학 전집만을 붙들고 있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이 민음사 문학 전집을 중심으로 책을 읽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읽었던 책들이 아무래도 경영 경제 서적이나 아니면 자기계발 서적들이 좀 중점적이었던 게 사실인데요. 뭔가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또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그걸 실천하면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자기계발 서적을 중심적으로 읽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계발 서적을 읽고 실천하면서 뭔가 변하고 깨달은 것도 있는데 실제 문학 전집, 이 소설 또 문학 작품을 읽다 보니까요. 문학 작품 속에서도 우리에게 해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깨달을 수 있는 게 많고 또 작가들이 쓴 그 문장 하나하나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저는 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문학 전집, 이 문학책도 어떻게 보면 나를 개발할 수 있는 자기개발 서적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학 전집을 읽고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뭐 서두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할 책은 시다르타라는 책입니다. 헤르만 헤세가 쓴 책입니다. 시다르타 하면 여러분들 누가 떠오르시나요? 그렇죠. 부처님이 떠오릅니다. 부처의 이름이 고타마 시다르타라고 해서 세속에 계셨을 때 이름이 고타마 시다르타죠.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아마 부처의 어떤 일대기 그리고 전기를 헤르만 헤세가 옮겨놓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저도 그런 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읽어보니까 그런 부처의 전기를 쓴 책은 아닙니다. 시다르타라는 주인공을 내세워서 이 주인공이 어떻게 구도의 길을 가고 나중에 해탈에 이르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헤르만 헤세 본인의 시각으로 담담하게 이렇게 적어 내려가는 그런 소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제 데미안을 제가 읽었을 때도 이 헤르만 헤세가 어떤 자기 내면의 소리, 어떤 내면의 세계를 탐구하고 또 어떤 구도의 길을 가고자 하는 뭐 그런 요점들이 좀 보였었는데요. 특히 이 시다르타 이 책에서는 자기의 어떤 열망이나 그런 깨달음을 바라는 어떤 간절한 마음들을 이 소설책에 담아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소설책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스포가 되기 때문에 대략 좀 보면 이 시다르타라는 주인공이 바라문 계급 하면 이제 어떤 종교 지도자에 해당되는 그런 계급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규범적이고 도덕적이고 또 어떤 율법적인 그런 종교적인 탐구, 공부 뭐 이런 깨달음을 얻는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나죠. 그런데 이 시다르타는 그런 종교 지도자로서 배우는 그 배움에 만족하지 않고 어떤 구두의 길을 떠납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여기서는 사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사문의 생활도 하고 그 생활을 하다가 부처도 만납니다. 그런데 부처를 만나서 그 부처를 따라서 고행하고 어떤 수행을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그 부처마저도 떠나서 완전히 세속적인 삶으로 젖어들게 됩니다. 그 세속적인 삶에서 깨달음을 얻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마다 정말 마음속 깊이 뭔가 울림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2가지 정도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시타르타가 본인은 할 수 있는 것이 3가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3가지밖에 없다는 것이 카밀라라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기생신분의 아주 호화로운 기생신분인 카밀라를 만나는 장면에서 카밀라가 이 시타르타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오고 싶어 하면 뭔가 할 줄 아는 게 있어야 되는데 당신이 할 줄 아는 건 뭐냐? 라고 물어봤는데 그때 시타르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사색할 줄을 아오. 나는 기다릴 줄을 아오. 나는 단식할 줄을 아오. 본인은 사색, 기다림, 단식 이 3가지밖에 할 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카밀라가 웃죠. 그리고 나서 또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그런 상인에게 이 시타르타를 소개시켜줘서 시타르타가 상인에게 갔는데 그 상인도 시타르타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할 줄 아는 게 무엇이냐? 거기서도 시타르타가 나는 3가지 사색하고 기다릴 줄 알고 단식할 줄 안다. 이 3가지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3가지로 엄청난 부를 이뤄요. 그 3가지 할 수 있는 일로 부를 이루게 되죠. 그 부를 이루고 나서 그 다음에 수많은 역경들이 또 이렇게 흘러가고 다시 또 깨달음의 길을 찾아서 강가에 있는 뱃사공에게 나루토에서 하는 뱃사공에 찾아가서 구도의 길을 계속합니다. 그 뱃사공과 함께 살면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요. 그 깨달음을 얻을 때 강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 강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문장이 나오는데요. 이 강물은 흐르고 또 흐르며 끊임없이 흐르지만 언제나 거기에 존재하며 언제 어느 때고 항상 동일한 것이면서도 매 순간마다 새롭다. 흐르고 또 끊임없이 흐르지만 언제나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강물이고요. 매 순간 동일한 것 같지만 항상 동일한 것 같지만 매 순간 변하는 것이 강물이다.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요. 우리 인생이 정말 그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항상 여기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나는 항상 여기에 존재하고 있지만 매 순간 흐르고 있습니다. 매 순간 나는 어디론가 흐르고 있죠. 그런데 나는 항상 여기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항상 어떤 동일한 존재로 있는 것 같은데 또 매 순간 나는 새롭게 변하고 있는 거죠. 어떤 현존하는 나 자신은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매번 시간이 흐른다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 같이 매 시간 흐르고 있고 또 항상 저희 세포가 매번 죽고 다시 태어나고 이렇게 새롭게 변하듯이 매번 내 몸은 새롭게 변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나 자신, 내 인생을 이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영감을 주는 책이었고요. 정말 나를 찾아가는 여정, 데미안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나를 찾는 여정, 깨달음을 얻는 여정, 그런 여정들을 이 책을 읽으면서 같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책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고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뒷표지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노자의 도덕경 이후 내게 이보다 더 중요한 책은 없었다. 헤세는 동서양의 정신적 유산을 시적으로 승화시켜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붓다를 넘어서 또 하나의 붓다를 창조하였다. 문학의 종교적, 철학적 지평을 넓혀준 헤세의 시타르타는 정신적으로 신약성서보다 더 큰 치력을 가진 작품이다. 헨리 밀러라는 분이 이렇게 뒤에 소감을 남겨놨습니다. 이 문장으로 이 책의 소개를 대신할까 하고요. 헤르만 헤세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네요.
진리는 가르쳐질 수 없다는 것. 이 깨달음을 나는 일생에 꼭 한번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자 했다. 그 시도가 바로 시타르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르쳐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 학습하고 직접 체험해보고 깨달음을 얻을 때만이 그 진리가 내 것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하고요. 또 다른 책으로, 다른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창한 가을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